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정치권의 장면들입니다. 어떠한 장면들이 어제 있었을까요? 뭐 무수히 많은 장면들이 좀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장면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 것인가? 바로 이재명의 사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느냐? 바로 아내가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제 뭐 130회가 넘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쓰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이 확인된 부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썼다. 이제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주면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사과드린다.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뭔가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비를 원했다. 대통령실에 있는 여사님을 관리하는 이 정권의 태도와 이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배우자의 잘못을 후보가 직접 언급할 때 사적 도움을 받은 건 죄송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대비를 원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송 교수께서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들으면서도 사실 제 말이요?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재명 네네. 지금 대표 후보의 네. 뭐 직원 관리 못한 거는 사죄드린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민에게 미안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내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다. 그리고 사적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는 했어요.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이제 사죄와 미안은 또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적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 배모 씨라는 분이 네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본인이 카드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배모 씨 관계자 옆에 계셨던 분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냥 어떤 프레임을 사적 도움으로 걸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 교수께서는요? 아까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대단히 그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앵커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판단이 들었냐면 예. 역시 이 퇴각하면서도 응사할 줄 아는 이재명 이런 느낌. 뒤로 후퇴하면서 계속 응사를 하죠. 네네네. 그런 이재명 의원이 갑자기 연상이 됐어요. 예. 그런 어떤 공격력은 대단히 뛰어나신 분인데 일정하게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를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네네네.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국민들께 유감을 표하고 사과한 점은 저는 평가를 하고 싶다. 평가한다.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네. 이재명 의원이나 또 김혜경 씨는 사실은 이 어떤 책임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뭐 7만 5천 원 사건 네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냈던데 이건 애써 너무 이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빤해 보인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동의가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예.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자, 그동안 경찰이죠. 130회가 넘는 뭐 압수수색도 하고 방대한 수사를 했어요. 예. 근데 김혜경 씨가 네. 어제 조사받은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검찰 조사 한 7번 받아봤거든요. 예. 중수부까지 가봤거든요. 예. 한 번 가면요. 기본적으로 10시간에서 13시간이에요. 밤늦게까지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기본이죠. 짧았다는 말씀이시네요. 5시간이면 굉장히 짧은 거죠. 할 얘기가 없었나요? 참고인도 보통 10시간까지 받는 게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관행이에요. 뭐 검찰이 많이 민주화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수사가 덜 됐을까요? 왜 그랬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별로 수사할 것이 없거나 증거가 없거나. 뭐 이를테면 직접 그 배모 사무관이라든지 그 법인카드에 실제 사용했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뭐 국고 손실죄라든지 예. 이렇게 뭐 기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혜경 씨가 직접적인 연루됐다는 혐의가 거의 없거나 예. 아니면 예. 이미 방대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고 네. 소환 조사 자체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예. 공소시효를
만료를 앞두고 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 자, 그래서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자, 5시간 압수수색으로 약간의 요식행위처럼 끝났는데 네. 다음 주면 수사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럼 다음 주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당 대표가 이번 주 주말에 예,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수사 결과는 그러면 한 2, 3일 뒤 또는 뭐 빨라봐야 뭐 9월 초가 될 텐데 그 시점이 그 소위 이른바 이재명 당대표 출범에 뭐 결코 축하해주는 수사 결과 발표가 될지 아, 그 죄를 그렇죠. 뿌리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지 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실제 같아요. 뭐 물론 우리 경찰이 이걸 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아, 지금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저기 뭐야 다 된 밥에 찬물을 끼얹을 순 없으니까 소금 뿌릴 수 없으니까 기소 의견 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당 대표가 실제 될 가능성이 높은 당 대표의 부인이 될 사람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현주 사장님, 그죠?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정기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방대하게 이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닌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후자에 있어요. 무게를 두시네요. 네, 이게 이제 법카 의혹이 그 유용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랑 단체에서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이었던 이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규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축척이 되어 있다. 수사 노하우는 이미 많이 축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모두가 이런 일을 횡행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이렇게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과를 단순히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핵심은 그 횡령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그 시민들의 세금을 횡령한 것에 어떤 핵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혜경 씨가 이 지시를 배모 씨에게 했는가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저는 수사의 결과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뭐 이제 네.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의 잠깐 말장난하게 나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배모 씨가 사비로 쓴 걸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중간에 뭐 어떤 카톡이라든지 어떤 네. 전화 지시 뭐 녹음 내용 이런 게 없는 한은 아 그때 진짜 실제로 사비를 쓴 걸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책임은 당연히 경찰에 있는 것이죠. 예, 저희 다른 아니 주제인데요? 한마디를 예, 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75,000원인지 76,000원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프레임 넘어가는 거 저는 반대하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서가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의외로 많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공공연하게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이번에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한 어떤 시범 케이스도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늘 강조합니다만 경찰은 열심히 수사하고도 늘 정치권의 욕을 먹어요. 타이밍을 이렇게 맞췄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런 거에 자고면하지 않고 오늘 배모 씨가 뭐 피의자로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의 그것도 없이 그냥 국민들 앞에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 수사 결과를 온당하게 발표하는 겁니다. 예.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네,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런 것은 평가하지만 예. 이것을 애써 뭐 이를테면 75,000원 사건이라든지 예. 또 부인은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가는 모습들은 적절치 못하다는 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예.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빨리 넘기겠습니다. 저의 주식같이 재미없는 민주당 얘기 짧게 하려고요. 다음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그 사진에 제가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비명의 몸부림이랄까? 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이제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참석자들,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성토하는 자리였겠죠. 거기서 아주 윤영찬 의원이 사퇴하셨죠. 저희 최고위원 후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라며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루어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요.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대의원 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를 그 위에 놓겠다. 이제 이런 당원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게 바로 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될 만한 얘기긴 한데 비명의 몸부림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 소장님? 저는 사실은 이 권리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당원 80조 개정보다는 훨씬 더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어쨌든 이 당의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당원들의 총의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는 어떤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열어두는 것은 뭐 나치에 비유했지만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대 민주적인 정당들은 뭐 국내 국외 다 많이들 수용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네. 시도 자체는 좋다. 네.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기적으로요? 네, 시기적으로 하필이면 이재명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네.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당원 권리당원 투표라는 게 일종의 그 지도부의 어떤 책임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예. 위성정당 논의가 있을 때 이게 지도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민주당에서 그 당원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면피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당원들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네. 일종의 지도부의 리더십을 회피하는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정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런 시도 자체는 네.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계단 교수께서는요? 뭐 이를테면 정당 국가로 보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예. 이를테면 정당도 당원이 주인인 건 맞지요. 네. 그런 면에서 당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당원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제기된 그 방식과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다 국민투표해야 되고요. 다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고 대의제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결국 정당 운영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직접 민주적 요소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것도 도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야만이 네. 당이 민주화된다라든가 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예. 바람직스럽지 않다.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이른바 앞서 앵커께서 잘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 예. 비명의 몸부림. 예. 정말 비명들 문제 많아요. 자, 친명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당원들의 회초리를 보고 나서야 자, 이번 전당대회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른바 지금 오늘날 자,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80%대 뭐 득표율, 그다음에 최악의 투표율, 30%대 투표율 이런 상황을 낳게 된 그 책임이 꼭 이재명 후보에게만 있느냐? 저는 이재명 후보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것에 이 당내에 마땅한 견제 세력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586 친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 586 친문들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를테면 먼저 가치와 노선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맞섰어야죠. 예. 그리고 소위 이른바 스크럼을 짜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야 되죠. 예. 그러나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였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퇴하는 식이에요. 사퇴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재명 체제에 투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물론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586 친문이 권리당원의 어떤 그 이런 그 전당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도입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586 신문들의 반성이 먼저 됐어야 된다.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반성이 먼저 출발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 전당원 투표에 가진 문제점. 저는 지금 뭐 강성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당내 구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예. 자,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건 맞는데, 트렌드인 건 맞죠. 예.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정당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논의 없이 예, 예. 어찌 보면 개딸들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개딸들이 제안하는 모든 청원은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도 만들어서 전국 대의원 투표보다 더 높은 이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 예. 그러려면 뭐하러 투표합니까? 그냥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지. 그런 것처럼 예. 그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건데, 네. 이런 시기를 틈타 가지고 갑자기 전당원 투표로 그냥 가겠다. 네. 이런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 실시간 대화창에는 소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지지층들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정기남 아웃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송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나치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어떤 독재식의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심과 민심이 과연 얼마나 괴리가 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민주당이 민생정당, 국민의 당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당심에 휘둘리는 그것도 소위 조금 강경한 어떤 당원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일견 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합리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묻혀요. 왜 묻혀요? 목소리 큰 사람 이겨요. 어떤 모임에서. 그러면 그 사람 목성을 높이면 딴 사람들이 거기 그냥 나서기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의 목소리는 목청 큰 사람이 내는 게 이게 목소리인가 보다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개딸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제가 볼 때 개딸을 늘 어떤 저런 강성 어떤 그런 책임을 주는 것도 저는 약간의 또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명, 친명, 비명 뭐 아니면은 친문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후보 사퇴하는 거 뒤에서 뭐 나는 투항한 거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투항이 아니라 뒤에서 총질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 다 못지않게 정말 이거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정말 강성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오늘 역사학과 더불어 심리학까지 말씀해 주신 송문희 교수님 참 식견이 넓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재미가 없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으면 뭐 의견 개진을 못한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선뜻 찔렸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 가끔 대화의 문을 닫는 분들의 마음이 박영식 넌 너무 시끄러워. 이런 생각하실까봐 찔렸습니다. 저는 옆에 패널들이 귀청이 따갑대요. 그 정도는 아니세요. 그 정도는 아니세요. 지금 송문희 교수님 오른쪽 귀 괜찮으시죠? 저 전혀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송문희 교수님이 그렇게 따지면 정기남과 박영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귀가 아무튼 불편하실까봐. 자, 저희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 우리 대기업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누구냐? 김대기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서실장의 존재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저 잘 모르시죠?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처음 했을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홍보가 덜 됐다고 자기 소개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서실장 이름 정말 아시라고 바로 그 김대기 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장면이 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 화제를 모았을까요? 운영위에선 당연히 국회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이제 여러 난맥상들이나 이제 인적 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데요. 어제 불거진 문제는 바로 사적 채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사적 채용 문제가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당신 뭐 하는 거요? 언제 물러날 거요?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만 짚겠습니다. 일단 김대기 실장 다 세 분 다 이쯤 하면 물러나야 될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사의 표명에 대한 문제 이거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다만 김대기 실장이 답변했던 사적 채용 아무 문제 없음에 대해서 세 분의 논평을 각각 1분씩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현주 소장님. 애초에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한 게 약간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채용을 할 때 뭐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채용을 한 게 맞는데 네. 그것을 퉁쳐서 사적 채용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어쨌든 김대기 실장이 말한 이제까지 대통령실이 공채를 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보다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잘못된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네. 그리고 뭐 사적 채용 자체가 물론 이제 어제 나온 질의 그 응답 과정에서도 사적 채용이 그것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과정 내지는 어떤 그 배경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문제 삼았거든요, 정기남 교수님.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냐 공개 채용이냐는데 나는 김대기 실장의 그 답변 이를테면 공채한 적 없다. 자기가 청와대를 5번이나 있어봤지만 예. 이게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자 과거에도 공개 채용 없었다. 저게 어떻게 제목이 되죠? 저는 동문서답 같아요. 지금 사적 채용의 프레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청와대 당연히 무슨 공고 내가지고 뭐 정원 몇 명 모집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죠. 행정관 뽑습니다. 뭐 비서관 몇 명 뭐 이렇게 합니까? 공공명? 네. 이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 문제 제기의 본질은 예. 자 대통령 부인이 근무했던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와. 그거 유튜버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와. 예. 지인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양보하면. 예. 자 그러면 과연 인사 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그 부분이 검증이 됐고 정말 필요한 인사였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아 그 채용 경로도 불분명해 예.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사적 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적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요 지금까지 청와대 한 번도 공고 내고 뽑은 적 없어요. 예. 이 답이 동문서답이 저게 뭡니까? 예. 그리고 사퇴 문제 꼭 지적하고 싶은데 네. 이미 김대기 실장은요 사퇴 시점을 놓쳤어요. 예. 이제는 경질만 남아 있어요. 경질만 남아있다. 그 결심을 대통령께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문희 교수님.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퇴할 뭐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 말도 맞긴 한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건데 김대기가 대기하고 있다. 저는 대기하실 동안에도 좀 그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시라. 무엇이냐면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들려주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쓴소리 비서관 역할처럼 쓴소리 비서실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당분 말씀 드립니다. 예, 대기 형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거 정부도 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도 다 그랬다. 뭐 말은 맞는 말인데 전 정부와 우리는 항상 다르다라는 이제 어떤 차별화, 정상화 이런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사적 채용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채용할 때 뭐 검증도 강화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는 사적 채용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이게 뭐 얘기가 될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예.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